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로맘입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잘 시작하셨어요? 이론의 첫째가 5년 만에 리딩 테스트, 렉살 테스트를 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AR 수준으로 9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9학년 정도 되는 수준인데 시험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고 또 그 한 가지로 모든 거를 다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 리딩 습관을 저랑 잡아오면서 꾸준히 본인이 노력해왔다는 그 부분을 좀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사실은 유아가 5년 전만 해도 떠듬떠듬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그런 레벨이나 장르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유아가 했던 것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리딩 습관을 잡아온 것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촘촘하게 영어 계획을 막 월 단위로 세워서 진행을 했을 거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유아는 한글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4세 같은 경우에는 자연 관찰, 5세 때는 이제 좀 전래동화나 명작동화, 5, 6세 때는 그런 쪽으로 좀 충분히 풍성히 많이 읽었던 7세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동화 있죠. 또 좋아했던 게 수학동화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피자를 몇 개로 나누냐 하는 그런 분수 개념 같은 거. 8세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생각을 확장했으면 해서 위인전. 그 다음에 문고판도 8세 후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거기 있는 책들 그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앞에 이제 뭐 몇 학년 권장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쭉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9세에서 10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과학동화, 수학동화 요런 시리즈로 이제 비문학 논픽션 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책 같은 경우도 설민석 역사책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11살 정도 됐을 때는 12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교과 과목에 역사도 들어가고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용선생 이런 시리즈로 좀 그렇게 이어나가고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거는 경제신문 그냥 식탁 위에 펼쳐놓으면은 온 가족이 오며 가며 이제 한 줄씩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언제 이런 걸 읽어주고 연령에 필요한 그런 이제 문해력이나 상식을 넣어주는 목적으로는 한글책을 이용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영어책으로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엄마가 읽어주기에도 훨씬 힘들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문해력이나 이런 모든 언어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육 상황, 이중 언어로 하는 우리 아이들 상황에서는 한글책으로 촘촘한 계획을 짜서 넣어주고 유아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와서 편안하게 두 가지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한글책이나 영어책 큰 레벨 차이 없이 편안하게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책도 아예 계획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책을 정말 뭐 손을 놓고 있었는데 리딩 레벨 9가 나왔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책을 안 보면 안 되지만 읽기 독립, 영어 읽기 독립 전 단계부터 1000권씩 읽었다. 하루에 10권 이상 꼭 읽어줘야 된다.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 읽기 독립 전에는 사실은 한글책으로 제가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읽은 것도 그렇고 차고 넘치게 읽고 그 다음에 영어책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권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10일에 한 권 정도 그렇게 이제 밸런스를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영어 읽기 독립이 되고 영어 읽기가 자동화된다고 그러죠. 이제
소리와 문자의 그런 매칭이 완전히 자동화돼서 본인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묵독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한글책으로 쌓았던 그런 지식이나 문해력이 영어책이랑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랜이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플랜이 그럼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찰스 후반의 매직 트리하우스 같은 챕터북, 그 다음에 9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북 논픽션을 시작을 하고, 11살 때 워리어스 같은 책, 그 다음 이렇게 읽는 큰 흐름은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점을 찍었던 거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가 언제나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책보다 더 느슨하게 더 아이가 원하는 책으로 읽게 해줬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냥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한글책이 우리한테 주는 인상이랑 영어책이 주는 인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처음 아이들이 영어책을 접해서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이 부담감과 이 어색함,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경감을 시켜주고 영어책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아이의 흥미, 때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계속 따라가 주는 것만이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글책 이만큼, 영어책 이만큼, 아니면 몇 세 때 이거는 꼭 읽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칼같이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는 7세 때보다 읽는 양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이도 한국 초등학교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그쪽에 쏟는 거죠.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영어책 읽는 그런 비중이 그 다음에 과학에 아이가 흥미가 생기는 때는 또 논픽션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 그런 큰 흐름을 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책은 조금 더 촘촘히 계획을 따라서 연령에 꼭 읽어야 되는 그런 필수 도서들을 넣어주고 영어책은 조금 더 느슨하게 큰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런 영어책들을 느슨한 흐름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을 했냐? 또 제가 조만간에 아이들 이제 겨울방학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챕터북 진입부터 챕터북까지의 단계를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부지런하고 뭐 육아의 신이고 막 이래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같이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저도 이제 노력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같이 힘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